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살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모질고 나쁜 며느리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현재 우리 가족은 시댁과 연을 끄는 상태거든요. 상태만 본다면 저와 시모의 갈등으로 생겨난 결과이긴 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3년의 연애를 마치고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과 저는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3남매 중 둘째였고요. 위로는 남자 형에 아래는 여자 형제가 있다는 점까지 판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릴 적 형제 간의 추억을 얘기하면 유독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여보, 큰아주버님 생신이신데 연락이라도 드려. 톡 보니까 아가씨네랑은 저녁도 같이 먹은 모양이던데. 됐어. 아버지 어머니가 알아서 챙겨주셨을 거야. 내가 연락한다고 좋아할 사람도 아니고. 됐어요. 막내 처제네랑 같이 저녁이나 먹자. 동서랑 야구 보면서 술 한잔 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잘 지내는 남편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자기 식구들 사이에서는 겉도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굳이 남편한테 억지로 가서 같이 어울리자 이런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형이라고 형한테 치이고 여동생이라고 여동생한테 치였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연애 시절에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런 걸 아직도 담아두냐고.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을 왕래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편애는 저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예, 너희 큰형네 가져다 줄 김치 좀 담게. 주말에 내려와라. 이번 주말에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이지 언제겠니? 너희 큰형네 김치를 다 먹었다더라고. 아침 일찍 해야 해지기 전에 끝나니까 아침 일찍 와라. 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주말 오전까지 연장 근무가 있어서요. 너무 아침 이르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형님하고 먼저 하고 계시면 최대한 빨리 갈게요. 네 형님이 왜 와? 걔가 얼마나 바쁜데. 그거 연장 근무하는데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집안일 있다고 하고 좀 일찍 내려와라. 너희 큰형네 주말에 사람들 집에 온다잖아. 엄마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내가 갈 수는 없잖느냐. 서울까지 언제 올라가? 그러니 너희가 좀 와서 돕고 큰형네 가져다 주면 좋잖니? 아무튼 주말 일찍 오는 거로 알고 있으마. 어머니! 항상 저에게만 막무가내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전화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모든 게 다 장남을 위한, 큰형님을 위한 전화였거든요. 사정이 있어 도와드리러 못 간다고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상황을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갖은 구박을 하시더군요. 형님과 항상 비교하면서요. 너희 큰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교수님 소리 들어가며 대학생들 가르치고 얼마나 대단하냐. 나는 우리 장남이랑 큰며느리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어깨가 쫙쫙 펴진다 글쎄. 에이 어머니,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저도 회사에서 팀장이에요. 제 나이에 팀장으로 진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너랑 큰애가 같냐? 너희들은 그냥 달라. 큰애 걔는 얼마나 고상하냐. 거기에 비하면 너는 어휴 무슨 여자가 그렇게 일에 목을 매 사는지. 너희는 부부가 둘이 그렇게 회사 일에 목을 매는데 집도 친정에서 해준 거 아냐. 너희 큰형네는 자기들 돈으로 제 집 장만 떡하니 하고 얼마나 보기 좋냐. 에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이것 봐. 너희 큰형이 나한테 어디 말대꾸 한번 하디? 이게 교양 차이야. 그래요. 저희 큰아주버님 의사, 큰형님 교수 일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희 신랑과 저 IT 계열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교수랑 의사가 얼마나 버는진 몰라도 남들한테 손 뻗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갈 만큼은 벌어요. 큰아주버님 집이요?
저희 시댁에서 해준 거 저희 남편이랑 저 알고 있었어요. 장남이 집 하나 못해가면 여자 집에 가서 기죽는다고 해주셨거든요. 참, 그런데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시어머니하고 저의 관계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굳이 시댁에 내려가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살갑게 하면 남편도 집에서 사랑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넉살 좋게도 웃으며 다녔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시어머니께 버럭한 사건 빼고요. 결혼식은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결혼인데 뭐. 대신 너희 형네가 했던 것보다는 약소하게 해라. 형보다 시끌벅적하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장남보다 둘째가 더 돈을 잘 버는가 보다 뭐 그런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형 입장이 뭐가 돼? 저희가 결혼한다고 찾아뵀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 하신 말이었어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결혼식 준비 내내 서울로 쫓아와 따라다니셨습니다. 온갖 것을 다 참견하셨어요. 자기야, 난 이 디자인 좋은데 어때? 응, 내가 봐도 이게 잘 어울리는데? 이걸로 하자. 저기요 아가씨, 이 사진보다 더 차분한 거로 보여줘요. 엄마, 저희 결혼식이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들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희가 너희 형네보다 요란스럽게 하면 응?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장남보다 둘째가 더 돈을 잘 버는가 보다 뭐 그런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형 입장이 뭐가 돼? 제가 드레스를 고를 때도 큰형님네 결혼식 사진을 들고 오셔서 참견하셨어요. 큰형님이 입었던 드레스보다 화려하거나 튀면 안 된다고요. 남편이 입을 예복 역시 장남인 큰형보다 좋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직원분이 멋쩍어 하며 새로 피팅할 드레스를 가져다 주었지만 입지 않고 피팅룸을 나왔어요. 상우 씨,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내가 왜 남보다 못한 결혼식을 해야 해? 그리고 어머니, 이건 어머님이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 결혼 상훈 씨랑 저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맘대로 못해요? 내 돈 주고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애로 보셨어요. 아니 얘,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장남 체면이 살아야 그 집이 무시 안 받지. 엄마, 저희 결혼이에요. 큰형 결혼이 아니라요. 엄마, 막내가 결혼하는데 그 댁 어른이 사진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럼 막내는 저희 결혼식보다 못하게 해야겠네요? 아이고 원참. 예, 너희 그렇게 하면 식장에서 집안 욕한다. 어? 그래도 그렇게 꼭 너희 뜻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너희 형 개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겠냐? 어? 듣자 하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대체 무슨 죄고 나는 이게 무슨 취급을 당하는 건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앞에서 상우 씨 망신 주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니, 저희 결혼 준비하는 내내 쫓아다니시면서 장남보다 못하게 하라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 상우 씨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장남보다 못하게 결혼할게요. 저희 결혼 준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가세요. 결혼식 날 뵐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 씩씩거리며 한참을 노려보더니 휙 나가버리시더군요. 그 뒤로도 결혼식 직전까지 틈틈이 전화해서 예식장 사진을 찍어보내라, 예물 사진을 찍어보내라 난리였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그 연락들 다 무시했고요. 저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멋있게 했어요. 드레스, 패백, 피로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가득 불만이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인생이다를 펼치며 결혼식을 마쳤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나니 저에게는 엄청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남편에게 향했던 편애가 저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편애가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당시 형님도 큰 조카를 낳은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요.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이는 그 소리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허둥지둥 현관을 열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예, 너는 집에서 애만 보는 애가 왜 그렇게 굼뜨니? 이것 좀 받아라.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건 다 뭐예요?
뭐긴, 너희 큰형네 가져다 줄 음식 재료지. 아유, 빨리 받아. 쟤는 애가 왜 저렇게 우니? 요란스럽게. 아유, 우리 지호는 장손이라 그런지 애가 벌써 의젓하더니만. 저 말에 벌써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손주들까지도 편애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큰형님네 가져다 줄 거면 그리로 가시지. 그렇게 탐탁치 않은 둘째 아들 집엔 왜 오신 건지 말이에요. 너희 큰형네가 지금 애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잖니. 음식이라도 갖다 줘야 걔들이 편할 거 아니야. 거기 도와주러 오는 아줌마 음식 손맛이 영 별로래잖니. 여기서 해서 같이 갖다 주고 오자. 나도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저녁에는 내려가 봐야 해. 얼른 얼른. 에? 어머니, 저 지금 아기가 내려놓기만 해도 울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음식은 엄두도 못 내요. 저도 남편이 음식 해주고 간 거로 겨우 끼니 챙겨요. 전 그러시면 아가씨 오라고 할까요? 걔가 어딜 와 바쁜 애를. 너도 참 요란하다. 그냥 둘러엎고 해. 우리 땐 다 그렇게 했어. 아니, 목도 못 가는 애를 어떻게 업어요, 어머니. 그럼 이리 내라. 내가 볼 테니 네가 후딱 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손이 느리잖니. 아, 어서? 계속 몰아붙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빨리 해서 가져다 주고 댁에 가시게 하자 싶어 몸도 제대로 안 풀린 상태로 음식을 했습니다. 갈비며 밑반찬, 국까지 말이에요. 아직 퉁퉁 부은 몸으로 움직이니 얼마나 버겁고 손목이 시렸는지 몰라요. 손에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서 국을 담다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예. 음식 따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유, 애가 왜 저렇게 굼뜬 건지 원. 손목이 아파서 그래요, 어머니. 힘이 잘 안 들어가줘서. 아유, 그래. 알았으니 다 했으면 어서 가자. 너희 큰형네 배고프겠다. 결국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해서 아이 안아들고 큰형님 댁에 갔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아직 외부인들 많이 만나면 안 된다고 두고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상하신 큰형님이. 그래서 집 앞에 두고 저희 시어머니는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녁 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휘둥그레한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남편한테 애를 넘기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그날 밤 제 손 다리를 주무르며 정말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맥주 한 캔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나와 시간 내에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참을 바라보던 남편이 저한테 뜬금없이 어릴 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연아,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날이 언제였는 줄 알아? 체육대회였다? 내가 봐도 그랬을 것 같다. 자기 달리기 엄청 느리잖아. 맨날 꼴등했구나? 아니야. 나 달리기 진짜 빨라서 매번 내가 개주였어. 왜 이래? 그럼 왜 싫어? 체육대회가? 사실 내가 달리기 못해서 나는 체육대회 싫어했거든. 나랑 형이랑 연년생이라 우리는 2년 빼고는 계속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 그러니까 체육대회면 부모님이 우리 둘 다 보러 오실 거 아니야. 나랑 형이 같이 학교에 다니니까. 그렇지. 나도 엄마 아빠가 나랑 오빠가 같이 다녀서 도시락을 4단을 들고 왔던 것 같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체육대회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형이 있는 학년에 거기에만 계셨어. 부모님이 찍은 사진을 뽑으면 10장에 9장은 형 사진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생각도 했어. 형만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 아닐까 하고. 그래서 나는 체육대회가 너무 싫었어. 우리 나중에 애들 낳으면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 꼭 공평하게 사진 찍어주자. 남편의 어릴 적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 참 서럽게 살아왔구나. 슬펐겠다 생각이 들어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어릴 적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두 형제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2명 다 어찌나 애교가 많고 씩씩한지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6시 정각이 마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두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남편을 놀아주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요. 저희 4식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명절만 빼고요. 두 아들과 함께 시댁에 내려가는 명절은 저랑 남편 두 사람에게는 화병이 나는 순간들이었어요. 두희야, 두연아. 지호 형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지?
지호 형은 우리 집 장손이요. 그렇지. 그럼 장손은 어떻게 대해야 해? 존댓말 쓰고 형한테 좋은 것들 챙겨줘야 해요. 그래. 그러니까 두연이 용돈도 지호 형한테 할머니가 주는 거야. 알겠지? 지호 형이 큰 사람이 돼야 우리 두연이도 좋지. 지호는 저희 큰 아주버님 댁 아이, 두현이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 대화 내용이 어떠세요? 오지도 않은 큰아주버님 내외와 큰조카를 공경하라고 계속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큰아주버님 내외요? 우리 남편한테 형제가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정말 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는 큰형님 친정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여행을 가시거든요. 저희에게는 명절 음식 하는데 보태라고 돈만 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부모님, 큰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이어서 이제는 손주들까지 저러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까지도 차별하시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명절날 웬일인지 큰아주버님 내외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무슨 대통령이라도 방문한 줄 알았어요. 저희 시어머니 버선발로 뛰쳐나가더군요. 아이고 우리 장남 뭐하러 왔어? 우리 장선도 왔네. 그나가 너는 가뜩이나 평소에 큰이라는 애들이 좀 쉬지 뭐하러 왔어? 아니요 엄마. 이 사람이 지호 데리고 같이 오자고 한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 못 뵌 지 오래됐다고. 재수씨 잘 지내셨죠? 일주 가서 같이 거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쟤는 체력이 좋아서 일 잘해. 내 동생도 같이 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아이고 우리 지호 추워요 추워. 예, 너는 얼른 전 좀 더 붙여서 들여봐라. 그 좁아터지고 낡은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전을 부쳤어요. 전 냄새야 지나갈 때 맡으면 좋죠. 온종일 붙이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느글거리고 눈도 매워요. 저희 시어머니요? 큰아주버님은 당연한 거고 큰형님이라도 부엌에 들어올라 치면 큰이라는 사람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해요. 동서, 쉬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일하네. 미안해. 내가 강의가 많아서 진이 다 빠져서 말이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 조금만 해.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큰형님은 저한테 멋쩍은 표정 지으며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고요. 떨어진 재료를 사러 갔다 돌아온 남편이 상황을 보고 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냥 달랬어요. 명절 때만 본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들어가서 부딪히면 뭐합니까? 어차피 장남이 최고일 텐데요. 저는요, 차라리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남자는 일하는 거 아니라고 저리 가서 쉬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어요. 많이 붙여야 하니 같이 하라고 하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해요.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도 당신 친정 가서 있자고요. 저는 그래도 시댁에 꼭 들르자고 했어요.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못된 마음이지만 괜히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가족들 모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정신이 없더군요. 정신없이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님도 안 계시는 고향에 혼자 살기 싫으시다고요. 당신 나이 70이 넘었는데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자식 곁에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갑자기요? 이렇게나 갑자기?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남댁에는 왜 안 가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 듯 했고요. 엄마, 우리 집은 공간이 좁아서 오시면 지내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형네 집에 가서 지내시는 게 엄마 지내시기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네 식구가 사는 집은 방이 3개입니다. 저희 부부방, 아이들 침실 하나씩 쓰고 나면 살림살이는 베란다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이들 둘이 한 방을 쓰고 나머지 한 곳을 자기에게 주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쓰던 공간을 다시 합치고 그 방을 시어머님 방으로 만들 생각을 하니 이래저래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이들도 분명 같은 방을 쓰면 더 투덕거릴 테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 아주 완강하셨어요. 곧 죽어도 우리 집에 오셔야겠다네요. 그 옆에 있던 저희 큰아주버님 내외 아주 조용하시더라고요.
미리 어머니께 눈치를 주신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당연히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런 자식들을 보자니 저희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 모시자.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 제 말에 남편은 괜찮겠냐고 저에게 재차 묻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에서 서로 살 부딪히며 지내면 사이도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집살이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예, 너는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반찬이 이게 뭐냐? 세상에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냐? 너는 여태껏 너희 남편에게 이렇게 먹였니? 엄마, 이게 뭐가 적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침잠 줄여가면서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부지런 떨어서 한 게 이거면 살림을 다시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무슨 반찬이라고. 어이구. 그래 그냥 먹으마. 제가 종지 그릇에 간장 하나만 내놓고 식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쁘고 맛있게 차리진 못해도 나물 반찬 2가지, 생선구이, 국, 겉절이, 마른 반찬 이렇게 내드렸어요. 그것도 아침에 그때그때 해서요. 저런 식의 반찬 투정을 몇 끼니마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러지 마시라 얘기했고요. 계속 이런 대화의 반복이길래 제가 하루는 대놓고 여쭤봤어요. 어머니 큰형님 댁에서 식사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없으시대요. 대신 큰아이는 자기를 모시고 유명 한정식집만 다녔대요. 12첩 반상이 나오는 한정식집만 골라다니셨다고. 참 허탈하더라고요. 죽어라 아침잠 줄여가며 어떻게든 그때그때 음식을 해드려온 것보다 1년에 한두 번 밖에서 식사 대접한 게 어머니한테는 더 큰 효도구나. 그 뒤로 12첩 반상은 못해도 8첩 반상이라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타박이셨어요. 그뿐이었는 줄 아세요? 너희 큰형네는 이런 거 안 먹는다더라. 큰형에게 연락이라도 온 날이면 장남은 장남이다. 이렇게 엄마 걱정을 하질 않냐. 큰아들내였으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먹었을 텐데 이러시면서 말끝마다 장남, 그놈의 장남 소리셨어요. 그럴 때면 그냥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다음 주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러면서 그저 죄송하다고 했어요.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더군요. 하루는 퇴근하고 남편과 같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뭘 담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아이들과 놀아주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니 저희 아이들 장난감과 아직 뜯지도 않은 크레파스 스케치북, 아이들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을 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너희 애들 이거 쓰지도 않는다길래 너희 큰형네 가져다 주려고 한다. 애들도 장son 가져다 준다니 선뜻 주더라. 어째 저희 부모보다 애들이 더 낫네. 저한테 까탈스럽게 구시고 저희 남편한테 장남인 큰형님 얘기하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한테까지 그러시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얘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너한테 무엇을 했는데? 뭘 하시긴요. 어머니 저희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남, 그놈의 장남 소리 지겹게 하시더니 이제는 애들한테까지 그러세요? 저희 애들한테까지 장손 찾는 거 그만하세요. 지호만 손주예요? 저희 애들은요. 얘들도 어머니 손주예요. 앞으로 애들한테 장손 얘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장손이니까 장손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장손을 잘 도와야 집안이 탄탄하지. 그리고 너 어디 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네, 소리 지른 건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까지 양보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큰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엉엉 울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달래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더니 큰아주버님께 전화하시더라고요. 자기 여기 못 있겠으니 데려가라고요. 그런데 이내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셨어요. 큰아주버님이요? 당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저희 시어머니 그 뒤에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장손, 장남에 대해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장남 사랑은 꾸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2아이를 낳고 한참 뒤에야 얻게 된 아이라 그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 너희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대책 없이 애를 싸질러? 지금 그 나이에 애 낳으면 그것도 언제 키우고? 세상에 무슨 애만 싸지르고 있어 애들이. 가뜩이나 지호 그거 형제 하나 없어 기죽어 있는 거 보면 가슴 아파 죽겠구만. 난 모른다. 너희들이 싸지른 거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 저 말 듣자마자 저요 바로 애들 데리고 짐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당분간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큰형님 댁이든 아가씨 댁이든 가시라고 하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어머니를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본인이 말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집에 이만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요. 나이든 노인네가 갈 곳이 너희 말고는 어디 있겠느냐고요. 바보같이 저는 또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동안은 정말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출근해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들어올 때 미역 좀 한가득 사오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임신했다고. 미리미리 미역을 많이 먹어둬야 한다고요. 와서 미역국 좀 끓이라고. 팔을 꾹꾹 눌러 집에 가서 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가씨는 출산일이 언제래요? 미리 계획해두고 임신하신 거래요? 좋은 달에 아이가 태어나면 좋을 텐데. 아니야, 갑자기 생긴 거라더라. 애 엄마가 건강하니 애도 금방 잘생기나 보더라. 미역국 다 끓였니? 담아서 좀 가져다 주고 와라. 애가 아직 안정기도 아닐 텐데 무리하면 큰일이야. 그리고 내일 김장할 것들 배달 온다니까 배추값이랑 이것저것 해서 좀 챙겨두고 너랑 나랑 해서 너희 큰형네랑 신우집에 좀 나눠주자. 걔들이 그런 걸 할 줄 알겠니? 나라도 챙겨야지. 김장은 무슨 소리고 아가씨한테 미역국을 가져다 주고 오라니. 일단 미역국은 가져다 주고 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김장이래봤자 얼마나 되겠나 싶어 별 생각 안 했고요. 같은 산모인데 누구는 미역국을 받아먹고 누구는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제 꼴이 이게 뭔가 싶더군요.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어요. 절인 배추랑 젓갈 이런저런 김장 재료가 배달 왔더라고요. 결제하려는데 값이 생각 이상인 거예요. 총 얼마나 시킨 거냐 물어보니 배추만 150포기라더군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계산하고 남편이 집 안으로 물건들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거실 한가득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저보고 옷 갈아입고 나오래요. 우리 둘이 얼른 담아야 오늘 안에 애들한테 가져다 준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붙잡았어요. 괜히 큰 소리 내지 말라고. 같이 얼른 해서 나눠주고 오자고요.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일 내내 일하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인데 쭈그려 앉아 버무리고 다듬고 하니 배가 살짝 뭉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하고 있다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하혈하더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남편한테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소리쳤고 김장하던 중간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신체적으로도 무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푹 쉬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안도감인지 미안함인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애는 괜찮다니?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해요.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는 괜찮냐고요. 아이는 무사하다고 다만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 일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게 무슨 그 나이에 애를 낳겠다고 해서는 애만 괜찮으면 됐다. 와서 김장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쉬어라. 애들 가져다 주려면 얼른 해야 해. 어서. 거기서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배추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짓밟고 대야에 있던 배추 속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얘가?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래, 미쳤다. 김장? 지금 나더러 김장을 해다 바치라고? 왜요? 내가 왜 해야 하는데요? 어머니 그 잘난 두 자식한테 와서 하라고 하세요. 왜 저희가 해다 갖다 바쳐요? 아이고야, 너 아주 시험이 잡아 죽이겠다, 응?
죽일 수 있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요. 뭐? 뭐하러 애를 낳으려고 하냐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그리고 뭐 애를 싸질러? 어머니 그 잘난 따님한테도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왜 철도 없이 애를 싸지르고 앉았냐고? 여보, 당신도 얘기해. 그 잘난 형님한테 가서 사시라고.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랑 살기 싫다고 큰아주버님 댁에 전화했을 때 어땠어요?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난집에 가서 사시지. 대체 왜 저희한테 살자고 하셨어요? 저희가 물러터져서요?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찬밥 신세로 커왔으면서도 명절이면 가서 음식 해다 바치고 다 괜찮다고 하는 둘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희 짝수 없는 년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저희 시모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더군요. 저도 똑같이 저희 시모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희 신랑 그대로 시모 짐 챙겨 밖으로 내보냈어요. 어디다 대고 나를 왜 때려? 왜 때려 나를? 제가 어머니한테 못한 게 뭐예요? 저희 첫째 낳고 몸 팅팅 불어서도 어머니 따라서 요리해서 큰형님 댁에 갖다 바쳤어요. 내 손목은 쑤셔서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다 해다 바쳤다고요. 그때 어머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했어요? 괜찮냐고 물어는 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녹음해서 너희 큰형네에 들려줄 거라고 더 떠들어보라고 말이에요. 여보, 당신도 얘기해.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요. 자기 형제들이 어머니 다 외면해도 그래도 어머니라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머니 챙기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희 친정에서 같이 밥 먹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자기는 태어나서 가족이 그렇게 편하고 따뜻한 건지 몰랐대요. 누가 자기 밥에 반찬 올려주는 게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녹음하고 있더군요. 기가 찬다는 듯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희 남편 언제 챙겼는지 시어머니 짐가방을 싸들고 와 내던지면서 얘기하더군요. 나가요. 형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아요. 어차피 형 아니면 엄마 자식은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아요. 그 말을 하며 남편은 시모를 내보냈어요. 저희 시모 문 밖에서 쌍욕을 했다가 애원했다가 두어 시간을 난리치더군요. 한참 있다 창밖을 보니 큰아주버님 차가 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시모는 당신이 좋아하시던 장남댁으로 가셨어요. 그날 당일 아가씨한테 큰형님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왔어요. 전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가 차단했어요. 전화 받지도 말고 걸지도 말라고요. 그렇게 한참 오던 연락이 한 달이 지나니 조용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저희 신랑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어머니 뵙고 싶으면 언제든 같이 가자고. 나는 상관없다고요. 남편은 싫대요.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다네요. 자기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부모고 처제랑 동서 형님이 자기 형제라고요. 저는 언제든 남편이 원한다면 시어머니를 찾아뵐 생각이에요. 단 남편이 원할 때요. 두서없이 적은 글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어릴 적 받은 상처를 제가 살아가면서 다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이 사랑해주기를 마음먹었어요. 너무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상처만 받고 자란 것 같아 마음이 쓰이거든요. 다행히 드문드문 듣는 시어머니의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지만 신경 안 쓴대요. 그래도 잘 지내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